시작이 되었나요? 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황지영입니다. 예, 수아마리님 어서 오시고, 그리고 안진모님도 어서 오시고, 골드쭈님 어서 오시고, 김태리님 어서 오시고, 강큰주부님, 와담님도 어서 오시고요. 파이어님 어서 오시고, 예, 여주인물이 반갑습니다. 편지 잘 봤습니다. 골든쭈님, 예. 지난번 오프라인 강의 못 들었는데 다시 볼 수 있나요? 제가 온라인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편집 중입니다. 제가 혼자서 강의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걸리는데 올려드려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자언니님 어서 오시고, 야 안진모님이다. 그렇죠? 그래님 어서 오시고, 써니가자님, 예, 여러분들 다 반갑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기도를 잠시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소서라는 기대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 다 얻어서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한번 달려볼까요? 네. 지금 20분 정도가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좋아요가 20분이구나.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분들 빨리 들어오기 전에 다른 분들 빨리 들어오기 전에 출발해 볼까요? 강큰주부님. 기도를 갑자기 한 건 아니고 항상 제가 제 기도가 그렇게 합니다. 그냥 저한테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저한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갑니다. 오늘도 이제 그 컨텐츠 요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혜가 막 이렇게 좀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오프라인 강의 뭐 이런 말씀들 일단 하셨는데, 우리 오프라인에서 저번에 강의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저번에 강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만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만기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그 텔레그램 보이시죠? 그 텔레그램에다가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자, 우리 먼저 이제 6월달 저희 일정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못 만났죠, 그렇죠? 저번 주는 임시 공휴일 때문에 못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12일입니다, 그렇죠? 12일. 그래서 스윙 랩소디가 원래 목요일이었는데 지금 화요일 넘어왔죠. 또 많이 찾아와 주신 우리 황금비추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와우쇼가 있습니다. 와우쇼가 있어서 다음 주는 또 쉽니다. 쉬고 24일 날 수익 랩소디가 다시 8시에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한국경제TV에서 와우쇼를 진행을 하니까 이것도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가도록 하죠. 지금 미국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보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그쵸?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미국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막 느낌이 막 스트라이크도 너무 많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데모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렇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자. 자, 여기 들으신 분들은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왜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첫 번째로는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 이게 환율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환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건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환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1달러라는 물건을 일단 산단 말이야. 1달러라는 물건을 살 때 원래 1,000원만 주면은 1달러를 줬어요.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줬는데, 여기에 나중에 되니까 뭐 1,000원을 주면 1달러를 2개를 주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비싸진 건가? 달러가 싸진 거지. 맞나요? 달러가 싸진 거지. 요거 이해갑니까? 이해가신 분들 체크. 원래 1달러를 사고 싶어요. 그죠? 1달러를 사고 싶어요. 1달러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1달러에 1,000원이래요. 1달러에 1,000원짜리를 주면은 1달러를 주는 거야. 물건을 사는 거야. 다음날 갔을 때 1달러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탁 내밀었더니 2달러를 주는 거야. 달러를 2개를 주는 거야. 그게 뭐다? 그게 달러가 약세라는 뜻이에요. 이거 됩니까?
달러. 이게 달러 약세죠. 이 달러 약세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달러 약세를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 하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 거야.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미국에 투자를 해서 어떤 기업인데 1달러짜리 기업이 있는 거지. 그래서 1달러짜리 기업을 산 거야. 그래 이게 2달러가 된 거야. 몇 프로 수익인가요? 몇 프로 수익이야? 100% 수익이죠. 이렇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미국이 어떻게? 달러가 약세로 갔어. 그러면 예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뭔가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그 나라 경제가 좋아서 그 나라의 통화가 우리나라 원화보다 강세로 가는 나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황금비추님, 이거 이해하셨나요? 황금비추님, 우리 순녀님 이해하셨나? 여주인물님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미국에 투자하는 건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애매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또 일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나 테슬라 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넷플릭스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많이 보는데 넷플릭스를 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할 때는, 매매를 할 때는 뭐 하면 돼요? 환을 해칭하는, 환 해칭 상품에, 환 해칭되는 상품을 하시면 돼요.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응? 테슬라 가자, 화성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저도 테슬라를 너무 좋아해. 안진무님. 아시죠? 그쵸? 테슬라는 너무 좋아. 근데 테슬라로 수익이 났는 걸 달러로 까먹으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돈돈 돼버리니까 그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투자라는 개념은 아니고, 이건 트레이딩 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사회가 불안하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요거는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뭐 물론 시장 안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법원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 그 펜타닐 관세하고 마약이죠. 요 관세하고 상호 관세가 미국 법원에서 이게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불법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거 행정부에서는 이게 왜 불법이야 그러면서 항소를 했단 말이지. 항소를 하니까 항소 법원에서는 일단은 그거 항소 판결 날 때까지는 관세를 그냥 유지를 해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협상 중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관세 얘기할 때 145% 관세까지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30% 관세로 지금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많이 떨어졌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의 이제 중국 관세가 기본적으로 21.4%인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도 관세가 높죠. 관세가 높다라는 얘기 자체는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물가가 올라간다. 미국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인플레이션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쉽게 할 수 있다 없다? 소비가 줄어든다. 그렇죠?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은 어떻게 된다? 사람을 자른다.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고, 사람을 자른다. 그러면은 월급 받는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돼? 월급 받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 월급 받는 사람이 줄어들면은 소비가 어떻게 된다? 소비가 감소한다. 그럼 기업이 어떻게 된다? 실적이 또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나요? 여기까지 되시는 분들 체크. 그래서 미국이 이제 소비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죠. 전체 GDP 성장의 기여율을 보면 소비가 미국은 한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깨지면 미국이 성장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면 또 달러 약세로 가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또 테슬라 사서 수익 나는데 또 까먹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요즘 이제 그거 말고 보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쪽도 체류탄을 쏘는 건가? 뭘 막 쏘고 있어. 그렇죠? 막 데모도 하고. 우리 1970년대, 1980년대를 보는 듯한. 그렇죠? 이민 정책으로 지금 34만 명인가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저번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저번에 이경락 대표하고였나? 이경락 대표하고 뭐 사람들 쭉 해가지고 종로에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 방송팀에서 종로에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종로에 고기 먹으러 갔더니 고깃집에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해외 분들이더라고요. 스탄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스탄에서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스탄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주문을 할 때 영어로 주문을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분들을 쓰는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부영님? 왜 쓸까? 골든쭈님? 이런 분들을 왜 쓰고 있죠? 한국 사람을 안 쓰고 이분들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번에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호텔 있죠, 호텔리어. 호텔리어는 이제 한국 사람이 못한대요. 왜 한국 사람이 못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몽골인들이 다 잡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몽골 분들이 다 잡고 있어서 급한 거 얘기할 때 워키토키로 몽골어 한대요. 몽골어. 야, 702호에 지금 뭐 좀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몽골어로 한대. 그래서 몽골어를 하니까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지. 그렇죠? 이거 쓰는 이유가 임금 때문에 그렇죠. 임금이 싸니까. 근데 요런 거는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미국의 동부 해안에 있는 항만이라든지 항만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서빙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를 많이 썼냐 하면 외국인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 중에서는 사실 이제 불법 노동자들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 서빙하는 사람은 필요할 거잖아. 서빙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미국인을 쓴다. 미국인하고 이쪽에 이제 지금 멕시코라든지 이런 쪽에서 왔는 사람들은 임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임금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서비스료도 올려야지. 그렇죠? 이것도 뭐다? 이것도 인플레이션이죠. 이해가 갑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도 일단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나라에 대한 투자는 트레이딩은 약간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요러고 끝나면 또 우리가 주식 랩소디가 아니지. 랩소디는 뭐예요? 자유로운 영혼이잖아. 우린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자유로운 사고를 또 한번 해봐야 되죠. 그렇죠? 자유로운 사고를. 그래서 제가 뭘 한번 뒤져봤냐 하면 최근 달러가 약세인데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을 하면 원화도 강세로 갈 거고 스위스 프랑도 강세로 갈 거고 영국의 파운드도 강세로 갈 거고 유로화도 강세로 갈 거고 일본 엔화도 강세로 갈 거고 다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로 보이는 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 한국 원화가 최고 강세입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최고 강세야. 우리나라 원화가 뭐다? 최고 강세입니다. 그 다음에 강세가 스웨덴 크로나인데 이건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태국 바트와 그 다음에 호주 달러와 그 밑이 대만 달러가 여기 있고요. 중국 위에나 있고요. 일본 엔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보니까 무슨 생각나? 우리가 사실은 원화가 강세면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원화가 강세다. 그러면은 해외여행 가기가 좋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해외여행 가기가 좋은데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엔화가 제일 강세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가기는 좋아 안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가긴 좋아 안 좋아? 생각이 듭니까? 같이 강세인데 어차피 우리가 미국에 놀러 가서 달러를 쓰지 않고 딴 나라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다? 이익이네. 맞잖아. 엔화도 강세고 원화도 달러 대비해서 강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주가가 어떤가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놔야 돼. 할 수 있겠나요?
여기까지 생각이 와야 돼. 글로벌 텍스 프리가 어떤가요? 원화도 강세고 엔화가 강세라고 하던데 알고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엔화보다 더 강세네? 여전히 놀러 갈 수가 있네. 놀러 갈 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자, 이것도 우리 또 하나 배워갑시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힘들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봐. 뭐 좋다라고 해서 얘기를 듣고 사면은 물려 안 물려? 응? 물려 안 물려? 이게 TV에서 이거 좋다 그러던데. 그래 나도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게 좋던데. 그래서 사면은 하늘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야, 네가 그걸 샀구나. 네가 그걸 샀으니 나는 그걸 밀겠다. 뭐 그렇게 어떻게 아는지 주가가 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하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 종목을 보면 덥석 사지 말고 우리 랩소디 들으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생각은 하되 타이밍은 하나 뭐 하락으로 내려가던 종목이 돌파가 되면은 관심. 자, 채팅창에 한번 쳐볼까요? 돌파하면 관심 한번 쳐보시고 자 누가 치시냐 누가 수익 날 가능성이 높아지나 우리 안젤라님은 워낙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모님도 잘하고 계시죠. 제니스카이님 돌파하면 관심 지게부터 치시고 우리 순녀님 좋아요. 순녀님 좋고 요조인물님 금방 될 겁니다. 우리 강아지 소고기 먹입시다. 예, 김부영님 좋고요. 예, 럭키 땡땡님도 좋고요.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좋아요는 60개밖에 안 된다는 점도. 자, 돌파하면 관심. 왜 돌파하면 관심이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인 거야. 요즘 인물님 되셨나요? 이렇게 가니까 여기 관심인 거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 타이밍 다시 돌파가 되면은 그때가 매수야. 자, 요거 됐나요? 그래님 요거 됐나요? 네. 부자 언니님도 요거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면 자, 한번 가보자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을 그어보면 짠짠짠짠짠 요렇게 추세선이 그어질 거고 여기 돌파를 했다 그쵸? 여기서 돌파를 한번 해주시고 돌파를 하면 어떻게? 관심을 가져놔 놓고 여기서 이렇게 멈췄네요. 패턴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뽑아놓고 난 다음에 윗꼬리로 돌파하는 건 돌파하는 게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윗꼬리 돌파는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돌파되면 이때는 뭐 매수가 가능. 이탈 가격은 여기가 되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흔들리든 말든 저것만 이탈 안 하면 나는 홀딩 할 거야 라고 해서 여기 두 번이나 있었다. 그쵸? 건드린 지가. 이탈 안 했죠. 종가 기준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겨웠지만 종목이 요때 매수가 3,000원. 지금 매수가 30% 수익 맞죠? 됐나요? 되신 분들 체크. 그러면 대표님 이거 지금 사나요? 차트를 길게 채팅창에 차트는 길게라고 치시고 봤더니 고점까지 왔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얘는 팔아야 되겠죠? 그럼 요거하고 비슷한 종목이 한 개 더 있죠. 그렇죠? 요거와 비슷한 종목들 많이 밀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차트를 길게 보니까 뭐 보여요? 박스 보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종목이 밀리면 두려워하지 말고 차트를 길게 봐. 알겠다 하시면 체크. 두려워하지 말고 차트를 길게 봐봐봐. 길게 봐보니까 뭐 하고 있나요? 박스로 가고 있네요. 박스로 간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가격은 얼마? 3,400원. 적어놓고 기다립니다. 됐나요? 되신 분들 체크.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중국 여행은 어때? 혹시 요즘 중국 여행 갔다 오신 분 계시나? 중국 여행 갔다 오신 분. 중국 여행 요즘 뭐로 가요? 패키지로 가나? 아니면 개인 여행으로 가나? 나는 사실은 저번에 뭐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여행사들이 보통 이제 현지에 있는 여행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좀 무섭긴 하더라. 중국 사람들. 근데 여행 가기가 조금 무섭긴 한데. 여러분들 그 패키지 여행 같은 거 가실 때 노 옵션으로 가야 돼? 알겠다 하시면 체크.
패키지 여행 갈 때는 노옵션으로 가야 돼. 노옵션으로. 노옵션으로. 상해는 그나마 중국에서 제일 발달된 도시잖아. 소아마리님 맞나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싶어? 꼬에린, 그쵸? 계림을 보고 싶죠. 맞나요? 계림을 보고 싶지. 북경도 위험하진 않아요. 북경은 이제 걔네들 행정수도고, 뭐 상해는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뉴욕하고 비슷한 데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그럽니다만은 다른 곳으로 일단 가면 약간 좀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 하면, 그래서 요즘 거의 상해를 많이 간대. 젊은 애들도 상해를 많이 간대요. 상해 가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임시정부 갔다 오셨나요? 임시정부. 소아마리님, 임시정부 갔다 오셨나?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대한국인에 여기서 얼마나 힘들게 독립운동을 하셨는지 한번 느껴보고, 홍콩 공원 갔다 오셨나요? 홍콩 공원 진짜 중요한 곳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곳이에요. 이거는 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홍콩 공원. 거기는 뭐 도시락 폭탄 던진데, 그렇죠? 도시락 폭탄 던진 곳, 그렇죠? 거기도 꼭 갔다 오셔야 돼. 상해 가시는 분들은 그 두 군데는 꼭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배서연님 어서 오시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하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중국도 아직은 갈만해. 갈만해서 중국 갈 때 개별 여행으로 가는 게 요즘 좀 많이 늘긴 했대요. 거기가 뭐냐면 그 도시락 폭탄 던진 곳. 그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장제스가 이건 누가 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김구가 손을 들면서 우리가 했어요 라고 해서 장제스가 뭐라 그랬나요? 10억 중국인도 하지 못한 일을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김구가 있는 임정에 대해서 장제스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 갔을 때 한국의 독립을 그죠 특수 조건으로 넣고 그로 인해서 한국의 독립이 만들어진 그렇죠.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건 됐고 그래 중국을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막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소아마리님이나 다른 분들처럼 중국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 한 60%가 개별 여행으로 간대요. 40% 정도만 일단은 뭐로 간다? 개별 여행이 아니고 패키지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들이 안 가나 봐. 하나투어가 그래서 못 가나 봐. 모두투어 하나투어가 그래서 못 가나 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패키지 여행을 가는 바람에 못 가나 봐. 차트를 좀 길게 봤더니 근데 이쪽이 실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이제. 자 이거 실적 한번 보고 갈까요? 아이디어를 뽑았으면 실적도 한번 가봐야 되겠지. 하나투어 실적 엄청 좋아지는 거 보입니까? 정희님은 잘 갔다 오셨나요? 상하이. 소아마리님은 저번에 갔다 오시고 정희님은 이번에 갔다 오셨는 모양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상해를 한 2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박스인 거 보입니까? 보이신 분 체크. 이렇게 지금 박스로 가고는 있는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요거 음수입니다. 요거 적자.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하나투어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3개년도 연속 적자.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적자. 그 다음에 적자죠. 그러다가 언제 턴을 했어요? 이때 턴을 하긴 했는데 그쵸? 꽃길님 예, 잘 오셨고요. 꽃길님이 좋아요 꾹 눌렀대.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 근데 나 이거 자동으로 이거 되는 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좀 답답한 게 뭐가 좀 답답하냐 하면 이게 예전에 요때가 그러면 요때의 주가가 적자였을 때의 주가잖아. 맞나요? 지금 요게 하나투어가 요때가 적자였을 때 주가거든 이게. 근데 지금은 뭐야? 실적 막 회복하고 있고 원래 2025년도에 매출액은 6,600억 정도. 6,600억 정도 수준이면은 예전에 주가가 이때 이 박스거든. 6,600억 정도 수준이면 요 박스거든. 그쵸?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니까 사상 최대야. 맞나요?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거든, 지금?
사람을 하도 많이 잘라놔서. 순이익은 뭐 이때 회복을 했으니까 이때가 사상 최대고 원래도 이전에 주가가 20만 원 갔을 때보다도 더 좋아. 근데 주가가 안 가. 이런 거는 뭐 관심만 가져놔요. 알겠다 체크. 관심만 가져놓고 하나투어가 배당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2,300원 정도 줬으니까 4% 정도 됩니다. 그렇죠? 4% 정도 관심. 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얘만 그런 건 아니고 모두투어도 똑같죠. 못 가. 지질도 못 가. 미치겠어. 가야 되는데 그렇죠? 가야 되는데 못 가. 못 가. 근데 실적으로 보면 갈 때가 됐어요. 이런 걸 딱 보면은 요거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좋아요가 몇 개냐 하면 안 보인다 여기서 좋아요 87개. 자 좋아요 100개를 한번 채워봅시다. 좋아요 100개를 채우면 제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저 대표님 좋아요 가지고 장사하시는가요? 아니 좋아요는 한번 눌러줄 수 있잖아. 좋아요는 사랑, 수녀님 사랑합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쵸? 예. 80 몇 개? 지금 91개. 9개만 눌러주세요. 9개만. 야, 100개는 해보자. 그래도. 거리랑 동반한 양봉씨. 아니, 좋아요 동반한 강준혁 씨. 아니야. 이거는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알 수는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는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다시 고침, 이런 거를 어떻게 하나. 99? 네, 좋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종목을 하다 보면, 종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실적이 좋은데 못 가는 종목이 있고, 그쵸? 실적이 좋은데 못 가는 종목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실적이 나쁜데 가는 종목이 있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는 분들 1번. 맞잖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종목들은 이제 실적 체크는 다 하실 거니까 실적이 좋은데 못 가는 놈이 있고 실적이 나쁜데 가는 놈이 있어. 실적이 나쁜데 가는 애들은 사실은 이제 성장성이나 모멘텀은 있지만 실적이 아직 안 나온 거고 실적이 좋은데 못 가는 애들은 종목이 약간 좀 노말해서 시장에 관심을 못 끈 거지. 그러면 실적이 좋은 종목이 관심을 끄는 달이 있죠. 몇 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뭐예요, 이때가? 4월달, 7월달, 10월달. 뭐 하는 달이야? 이 달이? 그 달은 달아. 그 달. 지금 있잖아요. 원래는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뭐 이런 걸 이제 방송을 이제 계속 하다가 오늘부터는 사무실에서 하래요. 사무실에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무실에서 제가 혼자 놔두면 제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한국경제TV에 가다 놓으면 뻘짓을 안 할 건데 그쵸? 그 달은 달아 밝은 달아 무슨 달? 그쵸? 정답은 바로 우리 실적 발표 소아말리님 감사하고요. 다음 김부영님 실적 좋습니다. 다음 우리 금강민님도 실적 좋아요. 그레이스님도 실적 발표 좋습니다. 예, 좋아요. 안젤라님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 되면 실적이 좋은 종목은 그때는 움직여.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긴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돌파하고 밀렸다가 다시 가면 무조건 해야 되고 여기 지금 이렇게 박스니까 오케이 요즘 좀 움직입니다. 그렇죠? 관심 종목으로 넣어놔요.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어디 좀 갔다 올게요. 어디 가지 말고 있어봐. 어디 가지 말고 있어요. 금방 들어갑니다. 금방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도 뭘 할 거냐 하면 책 이벤트를 할게요. 좋아, 안 좋아? 나 책 이벤트 한다고 매일 책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자, 지금은 좋아요 100개 좋아요 100개가 또 완성이 됐으니까 책 받고 싶으신 분 받고 싶다. 될 수 있으면 안 받으신 분들이 좋아. 자, 책 받고 싶으신 분들 받고 싶다. 한번 올리시면 그분 한 분한테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받고 싶다. 왕초신님이 저요. 책 받고 싶다라고 적으라 했잖아. 꿈틀님한테로. 꿈틀님. 나중에 주소하고 그 가르쳐달라 그러면 꿈틀님 그때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누구야? 저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 오늘 2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다음번에 할 때 받고 싶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고 싶다. 오케이? 꽃길님, 왕초심님, 오케이? 받고 싶다. 잠깐만. 아시겠죠? 네, 누구라 그랬지? 누구라 그랬지? 아, 불공님 어제 사서 방금 택배를 받으셨다고? 여기는 보내드릴 때 제가 사인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멜롱. 나중에 책 가지고 오세요. 불곰님 사인해 드릴게요. 자, 그럼 계속 가도록 하죠. 이런 종목들은 가치주로서 관심 종목으로 일단 잡아놔요.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계속 가보죠. 그래서 여행 관련된 종목들하고 그쪽은 요거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됐나요? 야, 대표님, 지금 30분 지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했던 얘기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중국이 뚫리면 대박이다. 이러면서 이번에는 풀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이게 대박이라는 얘기를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뭐 할 것 같다? 풀릴 것 같다. 뭐가 풀릴 것 같다? 한알령이 풀릴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거는 6월 7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한 후에 한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K 컨텐츠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한알령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찬 반응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현충일이 있었죠. 현충일날 이제 그때 발언하는 거 보셨나요? 응? 발언하신 거 못 보셨나? 그거 보면은 북한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나 중국하고 조금 더 관계가 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 이 글자 작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된다. 대박이다. 나도 이런 걸 할 줄 안다. 웹툰,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의 콘텐츠 산업은 지원책과 더불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 당선인은 K 콘텐츠 지원 강화를 통한 세계 5대 문화 강국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고 50조 원 규모의 문화 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서 K컬처 시장을 300조 원, 얼마?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정책의 골자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의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고 최첨단 스튜디오와 같은 K컨텐츠 공공 제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중국의 강한 기조를 내세웠던 윤 정부와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이죠.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한중 관계 회복을 원하는 중국이 한알령을 해제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세다. 요거는 사실은 중국이 지금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일단 조금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영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출신입니다. 영남대학교 나오신 분들 소리 질러. 야, 영남대학교 좋은 학교. 예. 영남 지방에서 최고 좋은 학교. 영남학파. 죄송합니다. 예. 이거 보시면은 1993년도에 제가 중국어과를 들어갔을 때 많은 여학생들이 장국영이 좋아서 들어왔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얼음산천님 화이팅 하시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영혼봉색을 정말 좋아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오유정 교수님께서 책을 쓰신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2021년도 4월 달에 썼던 책을 일단 보다 보니까 장구경, 아무튼 장구경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 춘샤 치오통, 까이 헌하오 이런 걸 적어놨네요. 장구경을 좋아해서 중문과에 왔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일단 1990년도, 80년도,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홍콩 느와르가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홍콩 느와르가 굉장히 흥행을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어과를 가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K컬처 때문에 그렇죠? 저번에 보니까 그거 영상이 있던데 프랑스라 그러면 너무 옛날 사람처럼 보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를 알아도 영어를 안 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 체크. 그런데 어떤 우리 그 유튜버가 프랑스에 여행을 가서 프랑스 빵집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뭐 이러더래. 프랑스 사람이 자기가 한국어 할 줄 안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는 K컬처가 지금 제대로 일단은 가는 거지. 근데 왜 이게 한알령이 풀리면은 이게 왜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요거 한번 봐봐요. 김종국 알죠? 김종국 씨가 한알령 이전에 중국에 출연을 했을 때 회당 얼마를 받았다? 회당 15억을 받았어요. 회당 얼마 받았다? 회당 15억을 받았어. 대박이지 않나요? 이광수 씨도 한 15억 받은 걸로 제가 알거든. 대박이죠? 근데 이런 거 받으면 자기 혼자 먹나 아니면은 자기 소속사하고 나눠 먹나? 자기 혼자 먹나? 아니면 소속사하고 나눠 먹나? 소속사하고 나눠 먹는 거잖아. 맞잖아. 소속사하고 나눠 먹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얘기할 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먼저 얘기를 한 거지. 이해 갔나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엔터사들을 얘기를 한 거야. 요걸 한번 봐봐요. 근데 내가 예전에도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하고 중국, 미국 배우 출연료를 내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엔터 ETF 살까 봐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엔터 ETF 살까 봐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내가 잠깐만 종목 얘기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엔터 ETF 살까 봐요. 엔터 ETF가 있죠. 그렇죠? 엔터 ETF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좀 오르긴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서 자 조금 이따가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다 하신 분들 체크. 자,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의 배우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정재 있고요. 이정재. 그쵸? 그 다음에 김수현, 박보검. 요즘 박보검 드라마 재밌더라. 박보검 드라마 재밌더라. 이 김수현 씨는 지금 약간 좀 애매해졌죠. 애매해졌고. 이정재, 박보검, 아이유. 그쵸? 네, 이정재가 아니고, 요건 조금 애매해졌으니까 요즘 좀 시끄러우니까 치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못 지우나요? 지울 수 있지 않나요? 왜 안 지워진대? 아, 이렇게 해야 지워지지. 지워드리는 것도 잘 못하는 강준혁입니다. 조금 지워드리고. 요분들이 얼마를 받냐 하면 회당 10억 정도를 받아요. 회당 10억을 받아도 진짜 큰 돈이긴 한데, 그쵸? 회당 10억 정도를 받습니다. 이 10억 받는 게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 2에서 회당 10억을 받았고요. 보통은 얼마를 받냐 하면 회당 5억을 받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국의 다니엘 크레이그, 스웨인 존스, 윌 스미스 같은 분들은 얼마를 받냐 하면 편당 1억 달러 정도 받습니다. 얼마를 받냐 하면 편당 1180억 정도 받아요. 미쳤다. 그쵸? 좋겠다. 좋겠다. 편당 1억 달러 진짜 부럽다. 그쵸? 너무 부럽다. 약 한 번 출연하고 1180억. 근데 우리 보통 미니 시리즈가 12부작은 되지 않나? 얼마야 돈이? 야, 이거 한번 나가면 끝장인데요? 그렇죠? 여분은 조금 적게 받았어요. 드웨인 존슨이란 분은 조금 적게 받았는데 편당 얼마 받았다? 600억밖에 못 받았네? 600억밖에 뭐지? 이건 도대체. 그렇죠? 대박이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은 그렇다 쳐도 중국은 얼마 받냐 하면은 편당
성룡이 약 670억 정도를 받은 적이 있고요. 지금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드라마 한 시즌에 82억만 받아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대박이죠, 여기도.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왜 우리는 미국보다 못 받고 왜 중국보다 못 받을까? 이정재가 연기를 못하나? 저는 저는 박보검이 윌 스미스보다 연기 잘하는 것 같아.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번에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 투어 할 때 회당 10억 받았다고 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들 그냥 껌값이야. 이거 보면 왜 이거밖에 못 받아? 왜 이거밖에 못 받느냐 하면 이유는 이거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의 최다 관람객 영화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1000만 관객 그러면은 대박 영화 아닌가요? 그렇죠? 1000만 관객이면 우리나라는 대박 영화인 거야. 대박 영화인데 지금 한국 명량이 약 한 1760만 명 정도 봤답니다. 미국은 1997년도 타이타닉이 얼마 봐요? 1억 3,500만 명. 이게 얘들은 1억 1000만 관객이 아니고 1억 관객 정도는 돼야. 맞나요? 최원숙님 그렇다 하시면 체크. 진짜 차이 많이 나죠? 10배수예요, 10배수. 10배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10배수 차이 나는 거야. 그렇죠? 10배수 차이 나. 10배수 이상 차이 나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컨텐츠가 요즘 보니까 엄청 컨텐츠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컨텐츠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요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는 뭐라고 할까?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인정을 안 하고 강큰주부님은 연예인 지금 하셔도 되는 걸로 인정. 자, 강큰주부님 한 두세 번 뵀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신 걸로. 근데 10억은 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비슷해. 좋아요. 취소 누르면 안 돼.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비슷해.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정서 비슷해. 저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 중국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느낀 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예전에 중국에 제가 이제 좀 오래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때 지금 진짜 옛날이거든. 언제 갔었냐 하면 1997년도 98년도 그때 갔거든요. 오래됐죠. 오래됐다는 거 감안하고 듣습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오래된 거 1997년도 1998년도에 제가 중국을 갔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아버지한테 속아서 그렇죠? 아버지가 야 이제는 중국의 시대야 1990년대에 그랬거든.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물건을 하나 사러 이렇게 갔었단 말이에요. 물건을 사러 갔었는데 물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누피컵 선물 받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갔었는데 그 물건 내가 뭐가 좀 필요한 게 있다 그랬더니 중국 친구가 그래 거기 그냥 내가 잘 아니까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갔는데 그때는 피자헛 있잖아요. 피자헛이 중국 사람들 중에서 중산층 이상만 갈 수 있는 가족 레스토랑이었어요. 옛날에. 가족 레스토랑이었단 말이지. 근데 거기를 가서 거기서 최고 맛있어 보이는 신제품 중에서 그 새우 막 들어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우 막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시켜서 줬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얘 새우 알러지 있더라. 갔다 와서 알았어. 애가 나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며칠을 알아서 누웠다는 거야. 아파서 병원 가고 막. 그런데 내가 사준다 그랬더니 사준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사양하면 이 친구는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이 먹었대. 대박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샹차이 고수 잘 드시나요? 아침에 이제 나가면
훈둔이라는 걸 먹어요.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그럼 훈둔을 먹을 때 부야오 샹차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샹차이를 빼고 이제 주는 거죠. 요즘은 제가 고수를 먹습니다만은 옛날엔 고수 못 먹었거든. 근데 아주머니가 보고 난 다음에 유학생이니? 그러면 예, 유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면 한국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반가워요. 그러면 상차이를 딴 사람은 3개씩 주는데 저한테는 한 주먹을 막 넣어주시고 막 그랬거든. 상차이는 못 먹는데 그러면 그 앞에서 그것도 건져낼 수가 없어서 꾸역꾸역 먹고 했던 옛날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드라마는 뭐다? 정서예요. 정서. 오케이? 드라마는 뭐다? 드라마가 흥행을 하려 그러면 정서야 돼. 근데 정서가 얘들도 급속하게 발전, 이 지금 폭삭소가수다 보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 엄청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얘들도 비슷한 거야. 제가 1997년도에 중국 갔을 때 중국 사람들 한 달 그 교수님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이었거든요. 7만 원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도 굉장히 못 살다가 갑자기 확 성장을 했는 거고 우리도 굉장히 못 살다가 확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서가 비슷해. 그래 뭐가 팔려? 드라마 팔려. 오케이? 알겠다 하시면 체크. 그럼 뭐가 팔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옛날에 내가 뭐 갔는데 샹차이를 먹었네 안 먹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드라마가 컨텐츠가 팔린다고 이쪽은. 이 나라는 뭐가 팔려? 컨텐츠가 제대로 팔리는 나라야. 거기다가 중국은 언어가 하나잖아. 그렇죠? 중국은 언어가 하나죠. 언어가 하나기 때문에 이 인도는 언어가 22개예요. 22개. 그러니까 인도는 영화를 보면 뭐 하나요? 인도 영화 보면 막 갑자기 춤추잖아. 막 갑자기 인도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들 체크. 인도는 인구가 중국을 넘어섰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막 춤춘단 말이죠. 왜 춤춰? 공용어가 22개. 남쪽하고 북쪽은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남쪽에서 떴다고 북쪽에서 쓰지 못해. 언어가 다르니까 뭐 해야 돼? 춤춰야 돼, 영화에서. 그러니까 정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근데 중국은 정서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드라마를 팔면 제대로 진짜 팔 수 있다는 거야. 미국하고 유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우리 드라마를 많이 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진짜 생뚱맞은 게 떠. 트럼프 같다고요? 정인님? 정인님 자고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러면서 방송 이제 그만하라고 나? 자, 그래서 정서가 비싸기 때문에 한국의 스타는 그쪽에 10억에 10몇 억의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무조건 보셔야 돼. 근데 이것도 있다. 우리나라 컨텐츠가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오케이 하신 분들은 오케이. 자, 책이 한 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 지금 안 계시죠? PD님 보고 안 계시죠? 자, 이번에도 책 받고 싶다. 책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 책 받고 싶다. 책 받고 싶다. 받고 싶다 체크합니다. 받고 싶다. 자, 받고 싶다. 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 네. 자, 왕초신님, 받고 싶다. 자, 우리 왕초신님도 체크해 주세요. 요거 지금 책 이제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드린 분들은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그 한국경제TV 우리 PD님께서 그 이메일 주소를 하나 드릴 겁니다. 그 이메일에다가 그 PD님이 요청하시는 걸 갖다가 해주셔야지 책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권 남았는데요. 이제 한 권 남았는데 한 권은 좀 이따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님, 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드리는 제가 감사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가보도록 하죠. 그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이제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제 텔레그램 있죠? 위쪽에 보면 제 텔레그램 주소가 있는데 여기에 올려놨어요. 종목들은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부터 시작을 해서 요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올려놓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종목도 받아가세요. 종목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종목을 한번 보도록 요걸로 한번 볼까요? 웹툰 드라마 ETF 아니고
스튜디오 드래곤 저 분석해 놓은 거 있고요. 자, 컨텐츠 관련된 종목을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보는데 글자 안 보이죠? 말로 할까 그냥? 말로 하고 차트를 볼까요? 자, 요거는 지금 사실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웹툰부터 시작을 했어도 좋아요. 웹툰. 텔레그램은 위에 올라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셔서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웹툰 지금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CJ EN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종목이 좀 오른 것 같나요? 안 오른 것 같나? 종목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안 오른 것 같아요? 종목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안 오른 것 같아요? 종목이? 강큰 주부님은 제가 체크할게요. 우리 주부님은 제가 체크해야지. 맞나요? 강큰 주부님은 제가 따로 이메일로 보내지 말고 제가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지금 보니까 자 봅시다. 오른 것 같다 안 오른 것 같다. 요주인물님은 바닥 같아요 라고 하셨고, 수아마리님은 많이 올랐다. 안진모님은 안 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안 오른 걸로 보이지? 지금 안 오른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은 전부 나한테 배우신 분들이죠, 이게. 그쵸? 우리 럭키땡땡님께서는 오른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우리 부영님은 바닥이에요 그러면서, 안젤라님은 거기서 보기엔 올라 보여요. 여기서 보기엔 올라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내려 보인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와담님은 좀 이따 내가 할 말을 하고 있고, 우리 룰루라님은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오른 것 같다, 내린 것 같다도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서, 그쵸? 상대적인 거라서, 우리 와담님은 박스 탈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쵸? 요주일물님. 제가 할 얘기는 차트를 길게 겠죠? 자, 채팅창에 한 번 더 치세요. 차트를 길게 보는 순간, 지금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분이신 것 같고, 저한테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길게 보는 순간, 어떻게 돼? 돈을, 손실 볼 거는 손실을 아끼게 되고, 차트를 보는 순간 수익 날 것은 더 크게 수익 나게 되고, 차트를 길게 보는 순간 기술적 분석을 못하는데 이걸 살 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고, 차트를 길게 보는 순간 투자할 때 이게 저평가인지 저평가가 아닌지도 판단하게 돼. 이게 요상방통한 요술방망이. 제 요술방망이는 차트를 보는 순간, 그렇죠? 차트를 보는 순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트는 길게 봐야 돼요. 왕초신님 아시겠죠? 차트는 무조건 길게 봐야 돼. 지금부터라도 차트를 길게 보면 석양이 아름다워지고, 차트를 길게 보면 쌍둥이 토끼를 가지게 되고, 차트를 길게 보면 내 건 안 올랐음? 뭐지? 어쨌든 차트를 길게 봐. 오케이? 그래서 차트를 길게 한번 보자는 거지, 차트를. 자, 펀더멘탈 분석만으로는 부족해. 오케이? 펀더멘탈 분석하고 모멘텀 분석했는 걸로는 부족해.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가 되는 종목은 사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서 오케이가 된 종목은 뭘 해? 그때부터 차트를 분석을 해야 돼. 자, 차트를 분석하니까 지금 올랐나 안 올랐나? 안 올랐죠? 강군주부님, 그쵸? 안 올랐어. 차트를 보니까 안 올랐어. 심지어는 얘는 하락 추세 안에 있어요. 보입니까? 보이신 분들 체크. 그러니까 여기 하락 추세를 돌릴 때는 상당 부분 오르고 난 다음에 추세를 돌리거든. 여기 안에서는 아직 게임 시작도 안 한 거야. 게임 시작도 안 한 거. 얘는 사실은 적어두세요. 가장 쉽게 하는 거는 95,000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10만원 정도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아. 알겠다 하시면 체크. 10만원 치시고 채팅창에 10만원은 넘어서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대표님 지금 77,300원인데 10만원까지 오르면은 그게 수익이 지금 벌써 20% 이상이 되는데, 대표님 20% 이상 오르고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교육 받읍시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해야 돈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거 보고 난 다음에 펀더멘탈 분석 가봅시다. 내용은 된다. 근데 사실은 이전 실적은 뭐 좋을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이전 실적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얘는 사실은 요건 기억을 해야 돼. 지금은 몇 년도? 지금은 2025년도예요. 2025년도에 증권사에서 예상하기로는 이거 지금 흑자야, 적자야? 증권사에서 예상하기로는 적자야. 지금 적자 기업입니다, 이거.
오케이? 대표, 이거 적자 기업이에요. 일단 적자 기업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내년에 일단 흑자가 갈 겁니다. 근데 흑자가 이렇게 가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사상 최대로 가야 돼. 원래는 실적은. 어쨌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실적으로 모멘텀을 받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따라서 지금이 몇 월달? 6월달. 7월달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조금 애매할 수 있다. 됐나요? 되신 분들 체크. 자, 그래서 CJENM은 요거는 시장에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하더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하던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게 옛날보다 주식 수가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알겠나? 알겠다 하신 분들 체크. 얘가 주식 수가 많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되냐 하면 여기 예전에 지금 보면 예전에 있는 실적하고 지금 실적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약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CJENM은 관심은 가져 놓으시고 10만 원 넘었으면 하시는 게 저는 제일 깔끔한 것 같고 지금 보기 시작을 하면 10만 원 언저리에 저항을 받을 수 있어. 지금 올라가면 10만 원 언저리에 저항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늦어서 방송 끝날까봐 겁나 뛰어왔는데 녹화 방송 있잖아요. 어쨌든 룰루라느님은 룰루랄라 이러면서 오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 요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요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추세를 넘어선 회사가 거의 없어요. 맞나요? 추세를 넘어선 회사가 거의 없어. 아까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 때 폭삭소가수다 이거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 폭삭소가수다 어디서 봤나요? 폭삭소가수다는 어디서 보셨나요? 폭삭소가수다는 어디서 보셨죠, 여러분들? 폭삭소가수다 어디서 봤나? 넷플릭스에서 보지 않았나? 그쵸? 티빙이요. 야, 요주 인물이면 진짜 요주 인물이긴 하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을 안 준다. 디즈니 플러스도 있다. 그쵸?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대부분 보셨을 건데,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중국 여행이 왜 개별 여행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이게 사이트하고 이게 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아. 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태국을 간다든지 괌을 간다든지 할 때하고 좀 달라지는 게 구글도 안 되죠. 구글 맵도 안 되고. 안지모님은 모텔에서 혼자 봐서 왜? 어쨌든 제가 제 옆으로 샌다 그렇죠? 옆으로 자꾸 세게 되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중국에는 넷플릭스가 안 들어간단 말이지. 넷플릭스가 안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울고 있단 말이지. 뭐지? 이 불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열리기 근데 여기 넷플릭스가 안 들어가도 팔 수 있어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 넷플릭스가 안 들어가도 팔 수가 있다고. 넷플릭스가 안 들어가면은 독자적으로 또 팔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자면은 저는 CJENM보다는 사실은 여기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도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어요. 요거 정리해 놨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컨텐츠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기 텔레그램에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렇게 돼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티빙이라든지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뭐 이런 데하고 글로벌 플랫폼하고 협력을 해서 드라마 이런 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중국이 열리면 이쪽도 굉장히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TF 요거는 하나 적어 놓을까요? 395150 한번 치시고 채팅창에 395150이라는 ETF가 하나가 있습니다. ETF가 하나가 있는데 이 ETF가 지금 보게 되면은 상품이 웹툰, 우리나라 웹툰 중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 완전 히트였잖아. 저는 이거 넷플릭스에서 다 봤어요. 넷플릭스. 저는 그런 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 만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만화를 좋아해서 맨날 보면은 스누피 이런 거 있고
사실 제가 최고 좋아하는 거는 뭐? 제가 최고 좋아하는 거는 도라에몽. 그렇죠. 도라에몽 최고 좋아하고, 도라에몽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머니에서 꺼내서 드릴 수 있는, 맞나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계속 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별명이 도라에몽이었거든. 응? 응? 도라에몽이었거든. 소아마리님은 채팅 금지 걸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는 못 베기겠다. 그쵸? 소아마리님 화이팅.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가 후드티를 입고 다녔는데, 후드티 여기 안에 뭐 밴드, 데일밴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과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여기 후드티에서 이렇게 꺼내주는 거지. 이거 먹을래? 누가 손을 베었다. 그럼 후드티에서 데일밴드 여기 있는데? 그래서 도라에몽 같다고 해서. 근데 그게 하여튼 좋아합니다. 도라에몽. 그래서 웹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웹툰 관련된 부분이, 한국의 웹툰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 웹툰이 뭘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라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웹툰 관련된 부분에서 요즘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 카카오는 이번 정권 바뀌고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관심을 일단은 가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네이버 웹툰 요번에 좋았죠. 그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버 웹툰이 중심에 서 있는 그러한 회사죠. 그 다음 CJENM 일단 들어가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들어가 있고, 위직 스튜디오하고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요것도 일단 들어가 있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이 오르긴, 이것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거든요. 395150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39. 요거 사실은 제가 ETF를 한 번씩 가르쳐 드리는 거는 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냐면, 퇴직연금 있으신 분들 있죠. 맞나요? 퇴직연금 있으신 분들? 퇴직연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주식을 뭐 회사에서 관리해 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준님께서 당연한 이야기시네. 예, 당연한 이야기죠. 예, 준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실 거 있고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가져가시면 좋고, 그렇죠? 그런 거 없으면 뭐 그런 거죠. 예,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자, 웹툰 드라마 이것도 차트를 길게 봅니다. 자, 차트를 길게 보시는 거는 이게 습관이 되셨죠. 그렇죠? 습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습관이 되셨으면 이건 지금 보면 최근에 좀 올랐는 것처럼 일단은 보이긴 한데, 맞나요? 요렇게 좀 올랐는 것처럼 일단 보이긴 한데, 이전에 이제 계속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좀 안 좋았고, 이게 사실은 위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긴 합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 넘은 거 보이시죠? 자, 보이시는 분들 체크. 추세 일단은 요번에 이제 하락으로 가다가 좀 뭐 이렇게 추세를 넘어서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관심을 일단 가져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요게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사기가 좀 그런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기본적으로 주가는 뭐 하죠? 계속 오빠 하죠. 오르면은 빠지고, 빠지면은 오르고, 오르면은 빠지고. 이게 이렇게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주가가 오르면은 빠지고, 빠지면은 오르고,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오르고. 이거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오르면 어떻게 되고, 빠지고, 빠지면 다시 오르고, 오르고 난 다음 다시 빠지고, 빠지고 난 다음 다시 오르고. 이거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다면 지금 오르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지.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오르고 빠지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략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TF 395150 참고 일단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되신 분들 확인. 그래서 395150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예전에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옛날에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중국 있죠, 중국.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중국에 굉장히 비싸게 팔렸거든. 굉장히 비싸게 팔렸는데, 그때 이제 그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우리는 별에서 온 그대 같은 드라마를 못 만드는가?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돈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못 만드느냐? 저는 사실 이게 좀 우리나라에 아픔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지금 뭐 거기랑 비슷한 그러한 부분이 일단 되는 것 같은데, 자, 조금 집중하고 조금 이따 갈까요? 럭키 땡땡님. 어차피 우리 PD님 이거 올려놔놓고 또 어디 가서 또 딴 일을 하시다가 그 일을 막 혼자서 3개, 4개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방송 끝날 때쯤 되면은 PD님이 또 쫓아오셔가지고 뭐 이쪽으로 뭘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이제 90번대 학번 초반 같은 경우, 아니면은 80번대 학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대학을 나오면 대부분 다 취업을 했죠. 대학을 나오면 대부분 다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대학을 나와가지고는 취업이 안 돼. 그래서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 어학연수 같은 걸 갔다 왔죠. 어학연수를 갔다 오면 그래도 조금 취업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다 갔다 오니까 취업이 안 돼. 그래서 스펙을 이제 쌓기 시작을 한 거죠. 스펙을 쌓기 시작을 한 거지. 스펙을 쌓기 시작을 하면 또 좀 취업이 되다가 전부 다 뭐 이렇게 뭐 문화라든지 하는 여러 부분에 뭐 스펙을 쌓기 시작하면 이것도 취업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스카이를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돼.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 맞나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요 대학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전에 요 단계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아니면 경험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돼. 이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높아져?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높아지기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이해갑니까?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퀄리티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별에서 온 그대를 돈을 줘서 만들고 싶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우리는 이런 인력들이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컨텐츠를 하는 걸 보면 우리 런닝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저번에 뭐더라, 해외에 나가서 음식하는 거 이런 걸 다 따라해. 맞나요? 이걸 다 따라 하는데 한알령이 해제가 딱 되면은 이거 따라 할 수 있어 못해? 따라하라 그러면 개런티 줘야 돼. 그쵸? 돈 줘야 되죠. 따라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이제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중국인이라면 중국에 지금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한국의 한알령이 풀려가지고 한국의 컨텐츠가 이제 우리 중국인, 지금부터 우리는 중국인, 월시 중국어는, 그죠? 우리 지금부터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면 한국의 컨텐츠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면 내가 만드는 컨텐츠는 다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회사를 사버리면 되지. 맞나요? 돈도 많겠다, 중국은. 중국이 돈도 많은데 한국에 있는 회사를 사버리면 되잖아. 이런 거 있잖아. 뭘 갖다가 내가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 회사를 사버리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뒤져본 거예요. 옛날에 요거는 지금 이거는 5월 20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컨텐츠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시작을 했는 거는 좀 오래됐어요.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좀 오래됐는데 이거는 좀 어쩔 수는 없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는 분들 체크.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이제 일부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때만 하더라도 많이 안 오를 때긴 합니다만 어쨌든 5월 20일에 제가 그 제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뭘 조사를 했냐 하면 컨텐츠리 중앙의 중국 자본 유입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데를 뒤져봤다. 지금부터 해당 회사의 자본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모르죠. 통으로 살지 어떻게 할지. 이게 가능성이야. 순녀님. 우리는 랩소디니까 순녀님 그렇다 하시면 체크. 우리는 랩소디잖아. 머리를 비우고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단순히 어떤 리포트가 나왔더라. 어떤 애널리스트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 어떤 기사를 썼더라. 하기 전에 머리를 비우고 맑은 머리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거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지주사 할 때도 그랬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심지어 우리가 생각했는 거하고는 좀 다른 모멘텀으로 주가가 가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 생각대로 종목을 샀다가 또 크게 수익이 났던 적도 있고 뭐 그렇게 했었죠. 저번에 제가 몇 년 전에 HD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도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송배전이 문제가 있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시작을 했는 것처럼 랩소디니까. 자, 그래서 이 텐센트 투자 구조를 보니까 투자를 언제 했냐면 2020년 12월에 했더라고. 오래됐죠, 그렇죠? 2020년 12월. 어디서 했냐면 중국 텐센트 비디오라는 데서 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SLL 중앙이라는 회사에 일단 했는데 당시에는 JTBC 스튜디오 콘텐츠리 중앙 자회사에다가 얼마 정도를 한 1,000억 정도의 규모를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지분이 지금 몇 프로다?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SLA 중앙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데 지분율이 53.82% 정도 일단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텐센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냐 하면 주요 재무적 투자자다. 2대 주주까지는 아니지만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뭐라 그래요? 다 나는 재무적 투자자야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나? 그렇죠? 나는 그냥 오빠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무적 투자자로 돼 있고 공식 경영 개입 부분은 일단은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지금 충분히 저는 요게 이런 식의 부분보다는 한국의 컨텐츠 자체를 그냥 저작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쉽게 가져가서 거기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면은 이쪽이 조금 더 중국에 진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접근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사실은 컨텐츠리 중앙?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 하고 난 다음에 컨텐츠리 중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은 종목이 좀 오르긴 했어요. 그렇죠? 오르긴 했는데 항상 어떻게 보자? 차트는 길게 보자. 차트를 길게 보다 보니까 얘 어디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나요? 지금?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추세를 한번 타보자고. 물론 이제 추세가 깨지면 나올 겁니다. 이거 들으신 분들 체크. 추세가 깨지면 나오긴 할 건데 지금 뭐 추세가 깨진 건 아니고 이제 추세를 올라타고 있는 초입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가능성 있지 않나. 특히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우리는 뭐 영어를 쓰는 외국인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맞나요? 보통 외국인 투자자 하면 영어를 하는 다 알아듣죠. 여러분들 되게 신기합니다. 영어를 쓰는 투자자들을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하는데 사실은 니하오 중국어를 쓰는 사람도 외국인이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중국어를 쓰는 사람도 외국인이야. 그렇죠? 어쨌든 외국인 지분도 지금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당기고 있고 기간이 그 뒤에 한 달 후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사실은 4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기간 매수도 또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 기업을 분석을 할 때는 그 기업들은 대부분 하락 추세 내에 있었죠. 맞나요? 하락 추세 내에 있었는데 이 종목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추세 돌파했죠. 보이시는 분들 체크. 이 종목은 이미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관심을 가져두시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그 화폐 관련된 종목 있죠. 화폐 관련된 종목. 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냥 단발성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화폐 관련된 종목은 일단은 단발성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진행을 했는데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우리 화요일 날 만나요. 화요일 날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와우쇼 때문에 화요일 방송은 쉽니다. 다음 주에는 와우쇼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책을 마지막 권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받아가고 싶다. 라면을 먹을 때 밑에 받치고 싶다. 요즘은 냄비 안 냄비 끓이나? 책 받고 싶다 하신 분들, 책 받고 싶다. 예. 지금 바로 올려주신 분,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JASMINE 제이미님인가요? 예, 제이미님 마지막 책 이렇게 되셨으니까 관련된 분들은 아까 위에서 보니까 그 우리 PD님 이제 방송 거의 끝났으니까 마무리하러 오세요. 마무리 일단 하러 오시고,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오늘 이재명 수혜주 중에서 예전에 다 말씀을 해드렸고, 오늘은 컨텐츠 이게 왜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일단 오늘 랩소디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와우 쇼를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문자로 받으신 분들 있죠? 문자로 받으신 분들께서는 위에 그 링크가 있잖아요. 위에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문자는 갑자기 안 나갈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시라고 여기 텔레그램에 해놓으시면 제가 방송을 하거나 할 때마다 링크 보내드리니까 그거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황감님께서는 책을 안 받고도 잘할 수 있다. 화이팅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걸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와우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이거 피디님 여기서 내가 끊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피디님이 먼저 끊으시는 건가요? 그리고 끊으면 되는 건가요 지금? 잠깐만. 안녕, 계속 안녕. 피디님 답이 없으니까 계속 안녕. 정인님도 안녕. 편안한 밤. 제니스카이님도 수고하셨고요. 돈방석님도 수고하셨고,